외도의 사계 오늘은 원래 17코스 중 외도 동구간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 제2축구장에서 출발합니다. 외도 제2축구장에서 본 외도 마을의 모습입니다. 부양 아파트와 고층 건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출발을 하겠습니다. 길 양옆에는 밭과 과수원들입니다. 보리밭이네요. 길은 비교적 농로이지만 넓고 평탄하게 되어 있어서 걷기에는 좋습니다. 돌담입니다. 밭을 경계하기 위한 돌담인데요. 여기서 마찬가지 밭 돌담입니다. 다른 경우와는 좀 다르게 여기는 인근 광양천의 영향인지 광양천의 맷돌을 가지고 돌담을 쌓은 듯합니다. 방사탑이 보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대나무 숲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우평로고요. 제주에서 이렇게 대나무 숲이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집이 있었다는 그 얘기인데요. 대나무를 가지고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집집마다 대나무를 이렇게 재배했다고 합니다. 우평로고요. 원래꾼들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평로는 외도와 신제주를 10분대에 연결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로입니다. 우평로에서 동쪽 도평마을을 좀 내려오게 되면 외도천교를 만나게 됩니다. 외도천교는 광양천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다리 밑을 지나는데요. 비가 오면 이 다리 밑을 지날 수가 없어서 우평로에서 직접 올레길을 연결해주는 우회로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다리 밑을 지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보이고요. 옛날에 사용했음직한 시멘트로 된 다리가 보입니다. 여기부터는 전형적인 농로길입니다. 좌가 좁고요. 양쪽에는 과수원과 감귤 과수원이죠. 반대쪽에는 광양천의 계곡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서 촬영하는데 빛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뿌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회로를 표시하는 원래 표지판입니다. 여기는 원래 올레길과 우회로가 만나는 삼거리인데요. 한번 빙 둘러보겠습니다. 다시 올레길을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길 양측에는 전부 다 과수원이고요. 돌담이 보이죠? 그리고 절단된 방풍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바람이 많았던 관계로 과수원의 감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두 방풍림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방풍림이 너무 자라다 보니까 오히려 햇빛을 가리게 됨으로써 감귤 성장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방풍림을 가운데로 싹둑 잘라 놓았습니다. 제주 농촌이면 어디 가도 볼 수 있는 밭 돌담들입니다. 삼나라 그래서 제주에 돌이 많다 보니까 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선주들의 고심이 보입니다. 곳곳에 담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감귤 수확이 끝난 감귤 농장입니다. 조금은 삭막해 보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꽤나 센 날씨입니다. 다시 길을 나서 보겠습니다. 겨울이어서 길 양측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다 벌거숭이 상태입니다. 이제 도평 마을로 들어서는 길입니다. 창호교입니다. 도평마을과 창호부락을 이어주는 다리인 듯한데요. 꽤나 넓은 다리죠. 네, 다리 밑에 좌측에는 도평마을의 주택들이 보입니다. 최근에는 도평에도 이렇게 높은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길 우측 한라산 쪽을 보겠습니다. 과수원과 광양천 계곡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리를 건너서 본격적으로 올레길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리를 건넜기 때문에 좀 전의 상황과는 반대입니다. 길 좌측에는 과수원, 길 우측에는 광양천을 끼고 걷게 됩니다. 여기 올레길은 좀 전의 길보다는 좀 더 정비된, 그리고 좀 더 넓은 그러한 도로입니다. 역시 아침 햇살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대나무 숲이 보이고요. 창사교입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유실대에서 주변 그 과수원들을 덮쳤던 곳인데요. 복구하면서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입니다. 물이 넘쳐서 이 과수원들까지 덮쳤다고 하니 굉장한 물살이었나 봅니다. 창사교 표지판이고요. 저 절벽 위에 있는 게 질매가지라고 합니다. 질매가지. 네, 밑에 길 우측의 도평마을로 내려가는 장군천입니다. 장군천이 도평마을을 지나서 어시천으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질매가지 위에 광양천 그 계곡을 보고 있습니다. 바위들이 있고 높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소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깊은 물들이 고여 있고요. 여기가 방금 본 질매가지 밑에 장군천으로 내려가는 길, 물길, 장군천으로 내려가는 물길이고요. 질매가지를 나와서 우리가 걸어온 도평마을을 되돌아봤습니다. 네, 이게 도평초등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높게 솟은 게 최근에 공사 중인 38층 높이 드림타워입니다. 이제 다시 가던 길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멀리 정자가 보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이겠죠. 네, 정자 뒤편에 있는 광양천 계곡입니다. 깊은 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라고 하죠.
네, 웅장한 바위, 부드러운 모습들. 광양천의 위엄과 부드러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인 것 같습니다. 네, 비온 뒤의 영향인지 지금은 가운데 물길을 따라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깊이인데요. 네, 생명력이 긴 잡초들이 바위 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시 길을 나서는데요. 올레길을 우측을 보게 되면은 밑둥이 잘린 커다란 나무들이 뿌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전부 다 수십 년 된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서 있던 곳인데 최근 제주의 재선충으로 인해서 전부 다 절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울창한 숲을 지나다가 최근에는 태양을 맨몸으로 받으면서 걸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주변 곳곳에 소나무가 있는 것으로 봐서 능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광명천과 올레길 사이에는 잡초와 자연림들이 우거져 있어서 올레길에서 그냥 광명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제주의 산수와 산탐입니다. 정랑의 모습입니다. 이제 사라마을로 들어섭니다. 사라마을은 해안동과 도평동 사이에 있는 오래된 그 마을입니다. 최근에는 조용한 곳을 찾아 이곳에 이주해온 사람들이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지어진 듯한 주택입니다. 제1사라교, 사라마을에 있는 제1사라교를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보겠습니다. 밑에서 본 광양천의 모습과는 달리 여기는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해서 인근 그 사람들이 생활의 쉼터였던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멀리 앞에 보이는 게 애조로입니다. 애월과 조천을 잇는 애조로고요. 예전에는 숲이 우창한 숲지대였다고 합니다. 그 밑에가 바로 광명천 8경계 중에 하나인 보광촌, 그 오해소라는 소가 있는데요. 숲이 얼마나 울창했던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가 돼야 햇빛이 든다고 해서 오해소라고 합니다. 여기는 올레길 코스 중 유일하게 오르막 코스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마음을 짐작했음직한 그러한 글귀들이 있습니다.